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간 금융정책과 노후재정 설계를 연구해온 김재윤 박사입니다.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노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82세 박정호 어르신 사례를 접했는데요. 이분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통장에는 6천만 원이나 있었지만 가족은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데 내 돈이니까 언제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행 규정상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면 부부라도 자녀라도 예외 없이 접근할 수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 절차에는 최소 몇 주가 걸리고요. 두 번째로는 휴면계좌 문제예요. 79세 한영수 어르신처럼 여러 은행에 나눠 저축해뒀다가 잊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휴면 상태가 된 계좌는 본인도 모르게 돈이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는 상속 문제입니다. 85세 김순례 어르신이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10개월을 다툰 사례처럼 준비하지 않으면 돈이 가족을 갈라놓는 독이 되어버려요. 가장 안타까운 건 이 모든 문제가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먼저 알려주지 않지만 해결책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준비 방법들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우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74세 이순자님 경우를 보세요. 이분이 작년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계셨는데요. 아드님이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어머니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본인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결국 급한 대로 대출을 받아서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 통장에만 3천만 원이 넘게 있었거든요. 내 돈인데 못 쓰는 이 억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더 안타까운 건 87세 정기덕님 사례예요. 이분은 치매가 시작되면서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비밀번호도 어느 은행에 돈을 넣어뒀는지도 기억을 못 하시게 됐어요. 따님이 온갖 은행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봤는데 결국 몇 개 계좌는 휴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평생 모은 돈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68세 박명수님은 좀 다른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가족들과 상의해서 금융대리인도 등록하고 모든 계좌 현황도 정리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도 가족이 바로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준비의 힘이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65세 이상이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시면서 미루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데 은행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휴면계좌가 되기 전에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들이죠. 세 번째로는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숨겨진 금융 혜택들까지 모두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정말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재정 안전이 달린 문제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찾아낸 실질적인 해결책들이에요. 첫 번째는 금융대리인 제도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제도인데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중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이 겨우 3.2%밖에 안 돼요. 이 제도는 여러분이 응급 상황이나 치매 등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대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72세 김영철 님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아들이 미리 등록된 대리인 권한으로 바로 치료비를 인출할 수 있었어요. 등록 방법도 간단해요.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가서 신청하면 되거든요. 단 반드시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해야 하니까 지금 당장 하세요. 늦으면 정말 후회해요. 두 번째는 통합계좌 조회 서비스예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은행, 보험, 증권사 계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7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계좌들이 생기죠. 78세 최재수님은 이 서비스로 조회해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적금 계좌 2개를 발견하셨어요. 총 850만 원이었는데 이미 휴면 직전이었거든요. 조회하는 방법은 인터넷 뱅킹이나 은행 방문 모두 가능하고요. 수수료는 무료예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 보세요. 특히 계좌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가족 신탁 제도예요. 이건 상속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신탁협회 자료를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의 상속 분쟁률이 일반 가정보다 85%나 낮다고 나와 있어요. 81세 한명자님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정리해 놓으셨는데요. 덕분에 자녀들이 아무런 갈등 없이 바로 상속 절차를 마칠 수 있었어요. 신탁은 여러분이 생전에 재산을 믿을 만한 기관에 맡겨서 여러분의 의도대로 관리하고 상속하도록 하는 거예요.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나중에 가족들이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주의할 점은 신탁기관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세요. 네 번째는 휴면계좌 방지 서비스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은행에서 휴면계좌가 되기 전에 미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거래 내역이 없으면 자동으로 문자나 우편으로 알려주는 거죠. 83세 임봉수님은 이 서비스 덕분에 잊고 있던 계좌 3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었어요. 이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니까 모든 계좌에 신청해 놓으세요. 특히 자주 사용하지 않는 적금이나 예금 계좌들은 더욱 중요해요. 다섯 번째는 시니어 전용 금융상품이에요.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우대금리 상품들이 있어요.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0.5에서 1% 정도 높아요. 또한 각종 수수료도 면제해 주고요. 76세 조영희님은 이런 상품으로 갈아타시면서 연간 60만 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됐어요. 그런데 은행에서는 잘 홍보를 안 해요. 여러분이 직접 물어보셔야 해요. 또한 보이스피싱 방지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는 응급 연락망 등록 서비스예요. 이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은행에서 미리 등록된 가족에게 연락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예를 들어서 평소와 다른 큰 금액 출금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 가족에게 알림이 가는 거죠. 79세 신광호님은 이 서비스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했던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아들이 바로 연락을 받고 은행에 달려와서 거래를 중단시켰거든요. 일곱 번째는 자동이체 통합관리 서비스예요. 나이가 들면 관리하는 자동이체가 많아지죠. 공과금, 보험료, 각종 회비 등등. 이걸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계좌 잔액이 부족하거나 이체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림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불필요한 자동이체도 쉽게 찾아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정기적인 점검이에요. 3개월에 한 번씩은 모든 계좌 현황을 점검하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하세요. 혼자서 관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가족 한두 명은 꼭 알고 있게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지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은행이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면담해 본 결과
대부분의 유용한 서비스들이 고객이 직접 문의해야만 안내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대리인 제도 같은 경우도 은행 직원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75세 정수연 님이 은행에 가서 이 제도에 대해 물어봤는데 직원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다른 직원을 불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니 일반 고객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이 본인은 아직 건강하고 정신도 멀쩡하니까 당분간은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몇 분 사이에 의식을 잃을 수 있거든요. 80세 김동찬 님도 평소에 매우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3주간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다행히 미리 대리인을 등록해 놓으셔서 치료비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었지만 만약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예요. 세 번째는 가족과 돈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특성상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본인 재정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경우가 드물어요.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비밀번호는 뭔지 이런 걸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가족들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77세 박영숙님 가족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후에 자녀들이 어머니 재정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몇 개월 후에 휴면 계좌로 넘어간 돈들을 찾아내느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번째 원인은 복잡한 금융 용어와 절차예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신탁, 대리인, 위임장 이런 말들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절차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 버리세요.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말이에요. 82세 최명자 님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보여서 미루고 계셨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들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신탁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의 기본적인 서비스들은 무료거든요. 통합계좌 조회도 무료, 금융대리인 등록도 무료, 휴면계좌 알림 서비스도 무료예요. 심지어 시니어 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득이에요. 여섯 번째는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이에요. 요즘은 많은 서비스가 인터넷이나 앱으로 제공되는데 시니어분들이 이런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은행 방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직접 가시면 더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문제들이 사고가 나고 난 후에야 상담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미리 준비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개별 상담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준비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응급 상황에서 평균 2주에서 한 달 정도 돈을 못 쓰게 되고 그 사이에 빚을 지거나 치료를 미루는 일이 생겨요. 휴면 계좌로 넘어간 돈은 찾는 데만 평균 6개월이 걸리고 상속 과정에서는 평균 8개월 동안 가족들이 갈등을 겪게 되죠. 반대로 미리 준비한 가정들은 이런 문제들을 거의 겪지 않아요. 응급 상황에서도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돈 관리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럼 지금부터 실천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안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은행에 가셔서 통합계좌 조회를 해보세요. 본인이 몇 개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휴면 위험이 있는 계좌는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음 달까지 금융대리인을 최소 2명 이상 등록하세요. 한 명은 배우자나 자녀, 다른 한 명은 형제 자매나 다른 가족으로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65세 이상이시라면 시니어 우대 혜택을 모두 신청하세요.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 보안 서비스까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 예정이에요. 은행별로 다른 시니어 혜택들과 실제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또한 보이스피싱을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 기다려주세요.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제가 30년간 연구한 지식을 모두 나눠드리고 싶거든요.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